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43,000달러대를 이제 회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보합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42,700에서 43,200달러대 계속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전날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0.40% 상승한 43,000달러대, 이더리움은 0.7% 상승한 2,3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BNB의 경우는 1.67% 상승, 솔라나의 경우는 1.21% 상승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51.2%,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6.8%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비트코인 반감기는 70여일 정도 남아 있네요. 네, 이제 설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설날 생각만 해도 이제 좀 설레기도 하는데, 하지만 또 마음 한켠에 부담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설날,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에게 안부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 부담이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선물용으로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받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이거 너무 좋은 것 받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는 상품 가져왔습니다. 보시자마자 이거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바로 산양산삼입니다. 이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창에 남겨 놓았는데요. 이 정다운삼과 닥터비트맨 채널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판매가 18만 9천 원 산삼을 구독자분들께 63% 할인된 6만 9천 원에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다운삼의 경우는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브랜드입니다. 저렴하거나 저품질의 산양산삼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무려 180만 뿌리 이상 판매를 할 만큼 소비자들에게도 인정받은 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벤트 기한은 내일까지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꽤나 괜찮은 선물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포장도 한집 박스로, 고급 한집 박스로 포장되어 배송됩니다. 포장부터가 선물하기 딱 좋은 것 같은데 이번 설날 선물 걱정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의 고래의 수가 급증한 것을 토대로 이 곧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 월렛의 수가 지난주 이제 약 47개가 증가하면서 2월 약 1958개를 기록했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거래수가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2022년 11월이 이제 FTX 사태가 벌어졌을 때이죠. 이 센티멘트는 비트코인 고래들이 비트코인 가격 정체 기간 동안 비트코인 매집에 돌입했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보고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41,000에서 44,000달러 사이를 횡보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고래 월렛은 활발한 매집을 보이고 있다라며 전체 고래 월렛의 수가 한 주 새 약 2.5% 증가했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비트코인 100개에서 1000개를 보유한 월렛의 수는 2022년 11월 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 월렛의 수가 최고치에 도달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 슈퍼 고래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데포프의 경우는 이 센티멘트 데이터를 토대로 이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반감기 이후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하게 되는데, 이 반데포프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조정은 반감기 전까지 지속될 것이고 그동안 알트코인의 상승률이 비트코인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서술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다가오는 5월 본격적으로 폭등세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 악재 증발했다, 비트코인 5월 폭등 전망한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베이스가 안팎 악재로 신음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폭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데이빗 한이 이끄는 코인베이스 연구팀은 주간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가로막았던 다양한 문제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코인베이스 연구팀이 지목했던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의 하락 요소로는 FTX의 자산 처분과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즉 GBTC발 매도세였다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연구팀은 지난 11일 이후 출시 후에 자산 시장에 안착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성공이 시장 안팎의 다수 악재들에 맞서
비트코인 가격을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기여했다라고 설명하게 되는데, 이 보고서는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 1일 평균 순유입액은 2억 달러였고 최대 1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한 날도 존재했다라는 서술을 하게 됩니다. 연구팀은 미국 거시 경제 지표의 연착륙과 함께 비트코인이 미국 경제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러면서 현재 미국 경제는 다소 높은 수치로 발표된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들과 점점 연관성이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연착륙 가능성은 몇 달 전보다 높아졌다.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고 미 연준은 올해 금리를 100bp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 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적인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2021년 불장 비트코인의 가격을 정확히 예측하며 한때 작두를 탔다고까지 불리우던 애널리스트이죠. 이 플랜 B의 경우는 반감기 후에 5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을 또한 하게 됩니다. 이 플랜 B는 비트코인의 하락세 종료를 계기로 강세로 돌아설 것이고 4월 반감기 이후에는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이 플랜 B는 자신의 엑스닷컴 계정 을 통해서 팔로워들에게 비트코인 반감기를 약 한 달 남긴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4만 달러 이하로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비트코인은 지난달 그레이스케일의 GBTC 매도세 여파에 약 13% 하락하며 3만 8천 달러 선까지 내려앉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4만 3천 달러까지 회복을 하였죠. 이 플랜 B는 비트코인의 상승의 근거로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비트코인 상대 강도 지수, 즉 RSI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이 RSI 같은 경우는 특정 자산 가격의 상승 압력, 하방 압력 간의 상대적인 강도를 책정해서 이 자산이 지금 과매수되었나 과매도되었나 척도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플랜 B는 비트코인의 RSI는 여전히 62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비트코인 RSI가 60을 넘는 한 상승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어서 비트코인의 RSI를 고려할 때 최근에 비트코인은 그저 실현 가격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겪었을 뿐이며 다시는 4만 달러 아래로 이하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하게 된 것이죠. 이 플랜 B는 자신이 고안한 이 스톡 투 플로우 S2F 지표를 첨부하면서 비트코인이 여전히 상승 궤도를 이어가고 있고 반감기 전후로 큰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 현재 상승 시나리오를 위해서 여전히 비트코인이 돌파해야 하는 지점이 세 곳이 있고 이 지점들을 모두 돌파할 시 비트코인은 큰 상승을 보일 것이라는 코멘트를 이제 덧붙이게 되었는데요. 이제 올해 비트코인, 더 나아가 이 크립토 마켓적인 측면 빅 이벤트라고 불리우는 호재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지난 1월 현물 ETF의 승인과 더불어서 다가오는 4월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5월부터 시작될 피벗, 즉 금리 인하와 경제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즉 돈을 풀 수밖에 없는 미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막 시작된 시점,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시장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직 2월달도 시작이 되었을 뿐, 2월달도 시작이 되었을 뿐입니다. 통상의 사이클적인 관점을 보았을 때 반감기가 이루어지고 5에서 6개월 뒤에 본격적인 상승을 한다고 보았을 때 올해 2024년 10월경 전고점인 6만 8천 달러를 넘을 수 있다라는 단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올해 12월 지금의 가격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최근 크리스 라센의 해킹 소식 등 다소 부정적인 소식들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리플사에게서 상당히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리플의 프로덕트 마케팅 책임자 올리버 세고비아가 링크드인에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이 리플이 미국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3년간의 침묵을 깨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년의 제품 업데이트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제품 업데이트 내용이 아닙니다. 이 제품 업데이트를 미국에서 한다는데 강조점이 좀 있습니다. 이 리플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마켓 점유율은 이 미국이 아닌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점은 일본이죠. 이 리플의 비즈니스는 90%가 해외에서 분창하고 있고 이 미국에서의 사업은 의도적으로 피해
왔습니다. 실제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대놓고 미국에서 채용을 하지 않고 채용의 80%를 해외에서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죠. 아직 정식 재판이 한참이나 남아 있지만 이제 리플도 미국 시장을 무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 뉴스는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나 그 시점에 주목할 만한데 이 재판에 대한 팔로우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지금 시점, 그리고 얼마 전 크리스 라슨이 터뜨린 이 리플의 지갑 해킹 사건이 그렇습니다. 물론 해킹이 아니라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주장하긴 했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이 바이낸스는 진행 중인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커의 계정에서 420만 달러 상당의 도난당한 XRP를 동결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결론은 나와봐야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게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이 암호화폐 크립토 마켓의 해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것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미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미국은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이 되었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리플도 이런 흐름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리플도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게 될 텐데요. 리플은 이번 소송을 어떻게든 이기려 하겠지만 그 귀결이 XRP의 상승으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XRP의 가격의 상승은 리플 네트워크 확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에 XRP에 100달러를 투자했다면 현재 140만 달러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또 나왔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0.50달러 지지선 지켜낼까? XRP 100달러 투자했다면 현재 140만 달러 벌었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2024년 접어들면서 XRP가 상당한 조정에 직면했다라면서 기술적인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워처그룹의 경우는 리플의 XRP는 최근 조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인상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2013년 9월부터 매주 100달러씩 투자했다라면 54,300달러는 144만 달러의 가치가 되어 2,564%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이다. 특히 2018년 1월 리플이 최고점 찍을 때까지 투자했다면 22,700달러를 투자해 현재 530만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이는 23,311% 증가한 수치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8년 사상 최고치에서 85% 하락했지만 XRP의 가격 급등 가능성은 미 SEC의 소송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리플의 파트너십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이자 CBDC 프로젝트에 참여, 국경 간 송금에 대한 글로벌 채택은 향후 XRP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시장의 XRP 매도 세력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가운데 최근 리플 결제가 3년 만에 미국 시장에 방금 말씀드린 거죠. 재진입한다는 발표는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애증의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리플 XRP가 이 파트너십적인 측면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을 볼 때 XRP의 유즈 케이스적인 측면을 볼 때는 그 여타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 아쉬운 것은 지금 당장의 XRP의 가격이죠. 이 다가오는 2024년, 2025년 XRP의 가격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게 될지, 변화하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과 동일한 6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나타내게 되죠. 네, 대한민국의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라며 SEC 위원장을 만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 미국 정책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그런데 이 소식 자체가 상전벽해를 느끼게 합니다. 그간 금융감독 원장들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하나같이 좀 안 좋은 얘기들 쓴소리를 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청와대까지 나선 마당에 이를 무작정 막기보다는 일단 근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제롬 파월의 인터뷰가 또 화제입니다. FOMC 이후 금리 인하 관련해 당분간은 할 일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로 태도 변화를 기대케 한 겁니다. 물론 그의 말은 언제나 그렇듯이 알듯 말듯합니다. 늘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답해 왔듯이 이번에도 인플레이션 2% 목표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좀 더 확신을 얻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GBTC 매도 물량이 어디까지 지속될지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아직도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 비트코인 ETF를 봤을 때 나간 것 이상의 유입이 있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재미니 거래소가 요구하는 제네시스의 GBTC 매도가 이루어질지도 관건인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2월 중 법원의 답변이 있을 예정인데 만일 용인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팩터 중 이제 섹터 중 하나는 바로 BRC20입니다. 현재 NFT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BRC-20의 성장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BRC-20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트코인 레이어 2 관련 소식들도 주목해야 하죠. 특히 비트코인 기반의 토큰 프로젝트들이 어떤 가격 흐름을 보이는지에 따라 비트코인의 2월 가격 흐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채굴은 단순하게 보기에 매우 복잡한데요. 이 비트코인의 슐레이트는 계속해서 전고점을 갱신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죠. 특히나 중국이 최근 경기 침체로 에너지 절약을 계획을 개편하면서 암호화폐 채굴을 단속하겠다라는 뜻을 명시한 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단속 수준에 따라 크게 출렁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네, 현재 크립토 마켓 관련해서 이 매크로적인 측면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치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을 공포에라도 질리게 할 것 마냥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고래들의 지갑 수는 증가하고 있고 고래들의 비트코인 수는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소식들은 왜 안 좋은 소식들만 나오고 있는지, 특히나 비트코인 가격이 뭔가 떨어지는 것 같은지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올해 2024년, 2025년은 절대로 매도를 해야 하는 해가 아닙니다. 매수를 해야 하는 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